자, 바로 진도 빼겠습니다. 예. 택배회사 요새 파업 심한 거 알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주가 있습니다. 정해놨죠? 태림포장, 영풍제지, 한창제지, 대형포장, 한국패키지. 자,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택배사 파업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보죠. 대표적인 게 CJ 대한통운인가요? 자, 이게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흘렀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241선으로 이렇게 내렸다. 자, 그럼 얘의 흐름이 대장이 되니까 설정으로 CJ 대한통운을 넣어줍니다. 자, 넣었죠. 자, 넣은 다음에 얘를 맨 위로 올라보내고, 자, 그냥 스타 하듯이 이렇게 빨빨리 하면 됩니다. 자, CJ 대한통운 여기서부터 흘러내렸죠. 그럼 9월 17일부터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뉴스를 보죠. 자, 대한통운 뭐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 있고, 전년 비해서 5.7% 되게 적게 나왔네. 택배 노조 불법 점검 무관용 원칙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파업 얘기가 한진에도 나와 있네요. 한진도 추가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것들을 늘려서 큰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진이 뭐라는 거죠? 자, 한진.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보고 한진도 나와있죠. 한진도 역시 흘러내렸고, 거의 이때부터 흘러내렸네요. 작년 여름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계속 흘러내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지옥 맛이겠네요. 보시면 요런 흐름. 자, 보이시죠? 수많은 이평선이 여기서 다 내리면서 완벽한 역배열로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39%가 녹았습니다. 예, 39%. 좀 더 녹았겠네. 40% 녹았습니다. 현재. 아휴, 참 진짜 너무한다 이런 거. 자, 쉽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보면 알지만 40% 이상 녹았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40% 녹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자, 6월 달부터 있어야 되는데 6월부터 뭔 일 있었나요? 택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쵸? 스캔 나오고 뭐 나오고, 택배로 뭐 사업한다는 얘기가 쭈루룩 나오는 거 보니까 자꾸 이런 꿈과 희망이 나오고 오스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박살나고,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발발하면서 이게 더 떨어졌네요. 그쵸? 항공업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합병 얘기도 나오고 대한항공 얘기도 나왔고, 택배 얘기보다 이거 항공이랑 또 엮어서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일단 한지는 조금 부적합하니까 제가 뺄게요. 한지는 그럼 삭제. 자, 저장 확인. 자, 저장했죠. 그럼 CJ 대한통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9월 달부터 흘러내리려고 했나요? 정확히는 이때부터 시작이네요. 8월 달. 8월 달에 한번 출렁이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가 여름에 약간 파동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걱정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V자 회복을 했다가 다시 10월 돼서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갔네요. 그쵸? 그럼 그 다음부터는 쭉 조정을 맞았다. 자,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럼 이 리스크는 언제부터 생겼나 보면, 마우스를 내려보면 대한통운의 문제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마켓컬리 얘기도 나오고, 마켓컬리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자, 허브 터미널을 만들겠다. 그럼 이 얘기는 물류 창고를 엄청나게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차익 실현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사망 얘기가 있고, 택배 기사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쵸? 택배 노조의 괴롭힘 얘기가 나와 있고, 택배 노조가 힘드니까 뭔가 일이 있겠죠. 그쵸? 자세한 이런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에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이제 AI가 앞으로 자동화를 대체하면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기계가 대처한다 이런 얘기가 있겠네요. 얘랑 또
대한통운 이런 택배사와 또 AI랑 엮어서 생각해야겠네요. 아무튼 보시면 얘들의 수혜주가 얘들이래요. 테린 포장을 볼게요. 같이 흘러내렸다가 약간의 반등이 여기서 좋네요. 그쵸? 여기서 이만큼 줬을 때 수익 먹으면 25%. 자, 요 아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먹으면 29% 수익이네요. 자, 영풍제지도 볼게요. 비슷한 흐름. 10월달 돼가지고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자, 이게 수혜주라고 할 수 있네요. 100% 수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사면 이래 100% 수익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될 때는 어디가 수혜를 보는 게 맞긴 하네요. 자, 이건 전체적으로 흘러내려서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영풍 재지만 좀 괜찮았고 나머지는 골짜기가 좀 어설프게 파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골짜기가 이렇게 되면 23%, 26%.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상승 흐름을 보려고 하니까 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자, 대형 포장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33%, 여기서 이만큼 올리면 42%,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올리면 27%. 자, 가격이 저렴한 주식이 왜 좋은지 알겠죠? 수익 먹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월부터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도 보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올렸어요. 제지주로 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론 쿠팡 수혜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이거 132% 수혜를 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수익이 난 걸로 쿠팡에 아마 재투자가 일어났겠죠. 아니면 뭐 공장 설비를 늘린다던가 여러 가지. 쿠팡 관련해서 이게 핫했어요. 작년에 제 기억에도. 자, 이런 식으로 저점에 사면 132%, 131% 흔하게 나옵니다. 너무 어이없죠. 여러분 1,000원짜리 주식이 안 좋은가요? 전혀 안 좋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말했죠. 1,000원에서 10,000원 안팎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900%의 수익을 먹을 기회가 있다. 1,000원이 10,000원이 되면 900% 수익이죠. 9,000원이 상승하니까. 그쵸?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다는 건 유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는 건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자, 보이시죠? 수익 구간 27%, 25%, 38%. 그리고 바닥에서 사면 40%.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바닥이 올 때 기다리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쵸?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관련된 게 다 쿠팡 수혜주라고 하니까, 자, 지금 보면 쿠팡 수혜주를 떠나서 계속 골짜기를 파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죠. 자, 테린 포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급등했고 급등했을 때는 그 이후로 조정을 받으면서 쭉 흘러내리죠. 그쵸? 거래량이 크게 급등했을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띄워서 보시면은 꼬리가 얼마나 길죠. 이게 꼬리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세요. 꼬리만 해도 손실률이 어떻게 되냐? 까꿀로 가면, 자, 꼬리에 사서 꼬리 처음 점에서 사서 이만큼 하면 15% 수익이지만 반대로 되면 몇 프로가 손해가 될까요? 안 보이네. 자, 여기서 할게요. 자, 반대 흐름이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13% 손해가 되네요. 13% 손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익이 나는 거는 15% 수익이 나도 떨어질 땐 13% 손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결국은 참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닥에서 무조건 사는 게 베스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혜주든 수아레즈든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아레즈 발언 제손하고요.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농담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냥 40살이 실없는 소리 한다 생각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얼마든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거래량이 끌어오를 때 산다. 그러니까 물리는 거다. 물리면 무조건 손실. 물리면 무조건 손실. 어떤 주식이든 똑같습니다. 물리면 손실. 물리면 이 아픔 35%를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더 아래까지 가도 반전 없이 이래 두들겨 맞죠.
여기서 손절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12% 손절을 해야 돼요. 돈이 녹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대한통운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럼 조정을 받나요,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네요.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네요. 보이시죠? 결국 대한통운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수혜주들은 다시 조정이 일어난다. 그럼 역발상으로 보면 대한통운이 좋을 때 대한통운의 저점에서 사시고, 그쵸? 저점 거래량 거의 없죠. 계속. 근데 이 거래량 없다는 건 결론은 뭔가 이평선으로 기준선을 보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있는 기준선이 안 잡혀요. 그쵸? 그럼 확대를 해 주십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평선의 모든 걸 다 잡아먹었네요. 2401 이평선까지 잡아먹었네요. 그쵸? 그럼 더 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3200일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3200일이면은 여기까지 2009년까지예요. 리먼 거의 브라더스 사태 생길 때예요. 그러면 3801로 잡아볼게요. 3800을 하려면 확대해야 되는구나. 자, 4000일 잡아보시죠. 깔끔하게. 자, 4000일 잡으시면 보이시죠?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2400보다도 더 크네. 아, 진짜 오래된 주식은요, 이평선 이걸로도 안 되네요. 보이시죠? 이평선 더 만들겠습니다. 2400에다 240을 더하면 얼마예요? 2640. 그럼 여기다 240을 또 더하면 얼마죠? 2900. 그러면 다시 여기다 240을 더하면 3140. 3140에다 240을 더하면 3280. 3280에다가 240을 더하면 3520.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쵸? 볼게요.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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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포인트. 이런 데도 안 나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자, 요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보이시죠? 와, 거의 이평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3520이에요. 3520을 계산해 보세요. 몇 년선이 되는 거예요? 3520 나누기 241이니까 14.66. 그럼 15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2022에서 15를 빼봐요. 2007년 되죠? 2007년 이평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좀 잘못된 얘기고. 그럼 지금 그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그만큼 심각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한편으로 리스크기도 하겠죠. 그쵸? 엄청난 리스크다. 이평선상으로. 왜냐면 3281선이잖아요. 그럼 대체 여기 이 아래는 몇 년선이 가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시죠. 자, 더 추가해 봅니다. 또 이평선을 추가해야 되네요. 아, 얘가 있구나. 11선. 이 11선은 잘못됐네요. 그럼 3520에다가 240을 또 더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3760. 자, 그럼 3760에다 240을 더하면 4000이에요. 4001에다가 또 240을 더하면 4241. 그러면 4241에다 240을 더하면 4481이 되는 거죠. 그쵸? 5포인트 찍고요. 색깔도 이제는 종류별로 다 해야겠네요. 이 새로운 종목이 이렇게, 옛날 종목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공부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홍색, 다홍색 다 있고, 요 색깔이 없나? 이 색깔이 없지. 이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색깔 없는 것 같고.
이 색깔도 없네. 이 색깔이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추가됐어요. 와, 그러니까 뭐가 보이나요?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3761선. 자, 그럼 4001선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쵸? 왜 그렇나 보니까 4001선이 여기 잡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 6001선을 하면 잡히겠죠. 잡히겠죠, 당연히. 잡혔네. 보이시죠? 6001선 오니까 6001선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6001선이면 25년선이 돼요. 보이세요? 25년선. 이런 유튜버 맞습니까? 25년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25년선이 근데 있나요 지금? 없네요 어차피. 4480이니까 4480이면 언제예요? 4480에 닿았네 차트가. 맞죠? 잘못 보는 거 아니죠 제가. 돋보기. 맞네. 4480에 닿았죠 차트가. 닿은 거 맞나? 돋보기 끄고. 4480에 닿았잖아요 그쵸? 4480에 닿았네. 그러면 4480선에 닿은 거예요. 이평선 이런 거 진짜 거의 저는 처음 보네요. 4480 나누기 24. 아 240. 18.6년이 되겠네요. 그쵸? 18.6년이면 언제예요? 18.6년이면 19년이라 생각하면 되고 2022에다가 19 빼면 몇 년이에요? 2003년 월드컵 끝났을 때는 2002 월드컵 끝나고 제가 대학교 들어갈 타이밍인가요? 그때 되겠네. 반수했으니까 제가. 2003년. 2003년 선이 여기 온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조정은 지금 되게 센 거죠? 되게 센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주봉상에는 보일까요? 주봉상에 보이지도 않고요. 주봉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일까? 1679가 최대네요. 자, 그러면 주봉상의 이평선에는 뭐에 걸리냐? 960 주봉에 걸리네요. 그쵸? 961선이니까 960 나누기 주봉이죠. 그쵸? 계산도 어렵네요, 이제. 4년 주봉선에 걸리네요. 그쵸? 4년 주봉선에 걸렸어요. 4년 동안의 주가 평균에 평균선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주봉으로. 이해 가시죠? 여기에 걸린 거라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짧겠죠, 당연히. 조금 더 짧네. 월봉상으로 보이시면 뭐가 보이시죠? 아직 241선이 안 닿았어요. 그쵸?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해야 된다. 물론 여기 보시면 지금 상승 장악형이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쿠팡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나 하는 거죠. 쿠팡이란다. CJ 대한통운. 그쵸? 보이시죠? 상승 장악형이란 거 별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 차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 터졌어요. 자, 돋보기 끕니다. 자, 음봉이 터졌어요. 아이고야. 자, 음봉이 터졌어요. 자, 음봉. 자, 이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상승하기 위한 장악형이란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이래 나왔으면 양봉이 터져요. 양봉이 터지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말 그대로. 자, 이거를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빨간색이 맞지? 네, 이거. 이러면 이게 상승 장악형이 되는 거예요. 전날에 음봉을 다 커버했잖아요. 시가부터 종가까지 다 잡아먹었죠. 꼬리가 있으면 꼬리까지 잡아먹었죠. 그럼 이걸 이제 뭐로 볼 수 있냐면,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합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주봉으로 나중에 봐봐요. 이거를.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캔들을 볼 줄 아시면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런 건 뭐가 되겠어요? 결국 한 2, 3주를 합친 거를 보면은 얘는 이런 긴 장대 양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로 보이죠? 음봉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걸 이제 보실 줄 알면 더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이 긴 흐름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이 되겠죠. 그쵸? 상승. 그쵸? 그리고 이걸 더 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은 음봉 상태죠. 그쵸? 음봉을 또 더 길게 연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구나. 볼 수 있죠. 오렌지 이거고 작년엔 결국 이런 식으로 음봉이 패턴이 됐다 이거예요. 그쵸? 자, 좀 얘기가 추가적으로 캔들 설명까지 갔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조정을 많이 받을 동안에 제지주가 재미를 보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생겼죠. 그쵸? 흐름이. 골짜기를 팠다가 수익 보고 수익 보고 수익 보고 빠지는 구도로 다 갔습니다. 특히 영풍재지가 많이 올랐죠. 그쵸? 그리고 241선 위로 이렇게 차트가 간다는 건 이건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회색으로 스타하듯이 그냥 탁탁탁탁. 자, 그럼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영풍재지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고 한창재지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수익을 먹을 수 있다. 보이시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차트 아래에 있다는 건 실적이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대형 포장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나 하는 느낌이 나죠. 자, 241선을 실적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세력은 미리 저희보다 실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100% 실적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전체적 흐름이랑 맞아 떨어진다 이 정도입니다. 자, 한국 패키지도 보이시죠? 이런 흐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대한통운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제지주가 지금은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을 받고 있죠. 하나같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관망. 거래량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거래량이 줄고 다시 거래량을 올리려고 하기 전에 사야 되죠. 그쵸? 근데 아직은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자, 태림 포장 뉴스 볼까요? 그냥 골판지주 택배량 증가 기대 그득 담았네. 이래 돼 있죠. 근데 2월 7일 뉴스가 나온 이래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주가는 딱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 떨어졌어요. 그쵸? 희한하죠? 떨어진 거. 거래량 그날 터트리고 이렇게 물리게 한 다음에 떨궜어요. 자, 영풍재지 뉴스 보겠습니다. 자, 영풍재지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자, 이런 거 나오면 좀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거 아시죠? 자, 2월 4일. 아니다 다를까 2월 4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올렸다가 바로 개파락 해버렸네요. 그쵸? 개파락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한창재지 보겠습니다. 한창재지 뉴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자, 보시면 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나요? 영업이익이 3% 증가했다. 매출액이 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41% 증가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41% 증가했네. 지금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아니면 여기쯤인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니까 뭘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나 이거에 해당되는 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거거나 이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봐야겠죠. 이거를 뚫는 흐름이 나오면 아무래도 차트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구도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또 실적이 감소했다고 하면은 241선이 지금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 보이죠? 만약 감소했다고 치면은 이 봉 아래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대형 포장. 뉴스가 언제 나왔죠? 보나마나 거래량 많을 때 나왔겠죠 뭐. 2월 4일이겠네요. 그럼 볼까요?
2월 4일 뉴스가 2700대 유지 외인의 유입. 2월 7일 골판지주 택배랑 2월 7일에 아예 테마가 형성됐네요. 그쵸? 그럼 2월 7일은 뭐죠? 요날이네. 거래량 많은 날. 요날에 음봉 심한 거 보이시죠? 자, 돋보기로 볼까요? 돋보기로 보면 보이시죠? 보입니다. 정확하게. 자, 2배, 3배, 4배, 5배. 보이시죠?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음봉 패턴. 그쵸? 음봉 패턴 보이시죠? 그 다음부터 계속 음봉 패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흔들어 먹고 있다. 자, 보이십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질 칠 때 다 보인다고요. 거래량 많을 때 있죠. 언제죠? 이때 높죠. 자, 이때 언제예요? 자, 또 보기 끄고 보면 7월 8일 대형 포장. 7월 8일에 뭔 일이 있었나요? 아래로 못 내려가나? 뭐 아마도 비슷한 뉴스가 떴어요. 이게 왜 안 되지? 뉴스 보는 법이 따로 있나? 이게 IBK는 제가 익숙하지 않네요, 아직. 여러분들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그냥 찾으면 좋은 거 무지 많아요. 막 서두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거 넘치고 넘치는 게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종료하려고요. 검색. 영풍재진가? 영풍재지. 7월 8일이죠. 2020년 7월 8일. 영풍재지. 봐요, 여기 나오죠. 7월 7일에 대형 포장 영풍재지 한국 수출 포장 태림 포장. 한국 수출 포장도 있네요. 그게 저건가? 한국 수출 포장. 이게 저건가? 있네. 한국 수출 포장도 추가할게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한국 수출 포장도 있고. 결국은 급등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좋아졌는데 뭐예요? 골판지 제조였어요. 골판지란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홈쇼핑 활성화 때문에 생겼다 이거예요. 결국은 골판지가 택배 포장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놓고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봤죠 뉴스에서 전환사채를 땡겼었어요. 대형 포장인가요 그게? 전환사채 아까 땡겼었던데 대형 포장 전환사채 땡겼었습니다. 그쵸? 그래놓고 전환사채 땡겼었어요. 영풍재지 볼까요? 7월 8일 이래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여러분 주식보다도 이런 뉴스 보고 이런 거 하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생각이랑 잘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보면 놀란다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뭘 속았는지가 느껴져요. 되게 화가 나요 처음엔.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어떤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띄었다는 게 보여요.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부풀려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사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얘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요. 풍문 보도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 악재들을 터뜨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쵸? 공시에 보면 또 나와 있을걸요? 공시엔 없네. 영풍재지는 깔끔하나 봐요. 감사보고서 제출. 정동회계법인. 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흐름을 하고 끝낼게요. 안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결론은 우리는 수혜주가 있다면은 반사 이익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대한통운이 시름에 빠질 때 누군가는 돈을 벌더라. 이런 식으로. 그쵸? 돈을 벌더라. 자, 한국 수출 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골짜기를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66%, 19%, 9%, 7%, 13%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을 때 산다는 게 조건이고 거래량이 튀어오르면 판다는 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하시면 세상에 나쁜 주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상장 폐지 가는 거조차도 따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따라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탈출하는 방법까지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